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이제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켰는데, 이제 연말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오는 그런, 해가 이제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9일이니까 이제 하루 이틀이 좀 더 남았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 브이로그를 연 이유는 한 해를 살면서, 그러니까 연말 모임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연말 모임을 통해서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나의 어떤 일년이 어땠는지를 좀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자신의 어떤 진로를 찾거나, 그리고 내가 밟아온 길에 대해서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갖게 해주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해가 너무너무 쏜살같이 달려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한 적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허리가 지금 요즘 많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침에 링거 투어를 하면서 모임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어떤 습성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제가. 근데 상담사라는 어떤 심리 상담을 하면서 되게 이제 아프고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소진도 많이 왔고, 그리고 뭐 자격증 준비에다가 뭐 학위 준비 막 이런 과정들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참 많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최상위 자격증을 2개씩이나 취득하게 됐고 그 외에 뭐 이직도 하면서 좀 안정적인 페이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좀 들어가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심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 이제 연말 모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숙대 교육학과 상담 전공생들 이제 박사 모임을 또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 들이대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 들이대. 그거를 DYD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진짜 들이대 정신이 되게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학위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좀 쉬는 시간도 한 2년 정도를 텀을 좀 갖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더 달려서 뭔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학위 과정 이제 그때부터 어떤 학교로 내가 정말 이제 박사를 졸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진로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 졸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교수로 임용이 되면 더 좋지만 바로 굉장히 체력적 소진이 엄청 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박사 논문 심사 때 얼굴에 막 종양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도 했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글이 산만했고 힘들게 정말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한번 이제 딜레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 그 정말 여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지만 그 여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듯이, 진짜 이제 그 위치에 가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과 눈물이 있어야지만,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말처럼 우리가 뭐 학위 논문 쓰면 되지. 약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가정사가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담 일이라는 게 굉장히 랜덤으로 있고 또 뭐 강의가 주어질 때는 또 프리랜서로서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되게 이제 랜덤하게 일이 주어지니까 항상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진도 되게 빨리 오고 육체적으로 피로도 많이 쌓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위 과정을 그렇게 마친과 동시에 저는 또 결혼도 같이 뒤늦은 결혼을 했죠. 거의 40대가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신혼집을 뭐 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상황들이 막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막 턱관절에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2년 정도를 그냥 쉬었어요.
그냥 제가 뭐 종양도 생겨서 수술한 후유증도 있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뭐 결혼도 있었고 뭐 리노베이션에 뭐 이사에 너무 많은 일들이 한 해에 막 그 20년도에 막 몰아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쉬면서 제 이제 박사 논문을 좀 정리해서 학회지에 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이제 스스로 저는 쉬는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사람마다 쉬는 의미가 되게 다르지만 저한테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책도 뭐 공부도 뭐 강의 좀 듣고 책도 좀 보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꼭 심리 서적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읽고 싶은 책들 항상 이렇게 킵해놓고 저장을 해놓고서 보지를 못했던 그런 책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고 근데 그런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일이 없어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담자들이 잘 쉬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것 같고 나의 경력이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좀 이렇게 철판을 깔고 좀 과감하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비용은 나가는 거죠. 강의를 듣고 뭐 어디 쏘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리프레시를 줬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해를 지내면서 방 청소를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들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구석구석 이제 청소되지 않은 부분들 물론 평상시에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을 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 아니면 이제 학기가 시작될 시점에는 반드시 방 청소를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력이 되면 집안 청소도 한번 대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되게 정갈해지고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 그래서 맞아 이런 책도 있었는데 저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동시에 제가 이제 그 인스타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배웠냐면, 자신이 한 해 했던 것들,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운동을 시작했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했다, 뭐, 이런 작은 거지만 본인에게 의미 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쉰다고 쉬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해도 강의도 듣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특화된 그런 사람들의 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좀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 관련된 강의도 듣고 자기계발 관련된 강의도 듣고 심리 관련된 강의도 듣고 제 전공에 관련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뭐 자격증 준비도 한다고 하는 뭐 그 초점화는 돼 있지 않았지만 계속 심리 관련된 책을 읽고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박사가 이제 졸업이 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박사 과정 때도 그랬고 박사 졸업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나 홀로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저는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 시간이 즐거웠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집에만 계속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 그리고 팬데믹 시대를 겪었던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그게 굉장히 우울하고 좀 힘들다고 그런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 있을 때 계속 TV만 보고 뭐 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멍 때리고 TV만 보고 막 무기력할 때 저도 있죠. 막 건어물저처럼 막 늘어져 있고 사람인데.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제 성품상 그렇게는 좀 오래 지속을 못하는 것 같고 뭔가를 계속 하면서 되게 희열감을 많이 느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많이 소진되고 뭐 수술 후유증도 있고 약간의 뭐 여러 가지 많이 지침 많은 일들을 태스크한 이후에 지친 이후에 좀 그러면서 저를 좀 돌보는 훈련을 좀 그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훈련이라기보다는 저를 잘 챙긴다? 마음 챙김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만났던 리치 파카님이라는 그 인스타 팔로워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석세스 플래너를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저도 이런 작업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그 인생에 있어서 긍정 확언 이런 것들을 좀 써보시고 새벽에 미라클 모닝을 하시면서 자기 습관을 들이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저는 이렇게 써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성공을 이끌어주는 그 보물주도라는 책에서도 보면 정말 이렇게 직접 써보라고 하고 현재형으로 한번 그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의 일이지만 직접 써보라는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럴수록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글보다는 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서 정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외향형들은. 근데 이제 내향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 써서 이렇게 남기는 것들을 좋아하시고 숙고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성향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래도 글보다는 말이 좀 편해서 영상 찍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자기가 인생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작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크게 한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가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루어갈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한번 써보시고, 매일매일 루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시간 단위로, 24시간을 정말 쪼개서 시간 단위로 적어보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자신의 시간이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를 샀고, 이번에는 정말 매일 아침마다 뭐,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 말씀도 적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정말 그런 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의 목표도 적어보고, 일주일 목표도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말 모임을 갈 때도, 이번에 이제 그림책 세라피스트가 되신 그 대표님을 한번 또 만나고 왔는데, 어제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림책을 이제 읽고 같이 나누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송년 모임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얼마 안 됐죠. 뭐 10월 달쯤에 그 그림책으로 만나는 마음 풍경이라는 제 책을 쓴 것도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보면서 나눴던 소회들을 모음을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그림책도 그렇고, 이게 무슨 검사 도구는 아니지만 이 그림책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투사적인 그 심리 검사랑 되게 비슷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투사 검사가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투사 검사인데,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가 있고, 이런 이제 주관적 검사가 있는데, 이 주관적 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 도구는 아니지만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투영해 보고 어떻게 보면 투사라고 하죠. 그렇게 투사를 해서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에 맞닿는 상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임에 있던 분들이 다 상담자는 아니었고 일반인들도 되게 막 2시간 걸려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 포근한방이라는 그 심리 상담센터에서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모임을 좀 자주 이렇게 하시고, 제가 작년에도 그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매년마다, 그 컨셉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하신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도 이걸 오픈을 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참여해봤는데, 그런 이제 다양한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들을 직접 읽어봐 주시면서, 그 그림책을 통해서, 서울살이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뭔가 이제 서로 나눔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다 서울 토백이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 분 정도가 이제 부산, 뭐 이렇게 포항 이렇게 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 근데 정말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왔을 때 그 단어의 그 다른 거, 그리고 서울 토박이들이 쓰는 언어 중에서도 그 서울시 말씨가 뭐 특이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다양성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또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듣다 보면 같은 장면인데도 서로 느끼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림책을 통해서 책을 낼 정도로 저 안에 깊숙한 것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제가 집단 상담을 만약에 실시했을 때 이게 꼭 치료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치료는 효과는 있는데 그런 집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줌으로라도 요즘은 이제 전국구에서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렇게 해서 연말을 이제 알차게,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이제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하면서 한 해 정말 어떻게 지냈고, 어떤 것들을 수확했고, 이런 것들이 뭐, 막 크고, 뭐, 화려한 게 아니더라도 나누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홀로 혼자서 시간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 같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방식이나 형식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모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비춰볼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인이 보는 나도 좀 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와닿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저녁에도 또 모임이 있는데 또 25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비전 보드를 만드는 또 모임을 제가 참석하기로 했어요, 줌으로. 그래서 이런 모임들은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픽해서 이렇게 그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뭐 비용도 비싸지도 않아요. 많아봤자 뭐 10,000원 아니면 무료인 모임도 있고.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이런 모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너무 혼자 고립돼서 혼자 있지 마시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자신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비춰서 내보이고 이런 것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 삶의 정리가 좀 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한 해를 또 잘 정리해야지 그 다음 해를 잘 맞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인스타에 뭘 했는지를 막 쭉 적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일을 했던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한 해를 정말 잘 보내고 잘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다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이럴 땐 내가 좀 쉬어줬어야 됐지. 다음에는 어떤 걸지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훈련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말로 하면서 자기 뭐 확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가 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구독자도 한 200명이 좀 넘게 됐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저는 정말 편하게 제가 뭐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들이 뭔가를 해보니까 북새통이라는 모임도 있고, 북으로 세상을 통한다. 이 모임은 그러니까 정말 상담자들 뭐 이렇게 관련된, 상담 심리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수련자도 있고, 1급자도 있고, 2급자도 있고, 뭐 상담학회도 있고, 한국 상담 심리학회도 있고, 뭐 심리학회도 있고, 뭐 청소년 상담사도 있고, 임상심리사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모임은. 그래서 급수에 상관없이 다 모이는 그런 단톡방 모임이 있고, 그 안에서 저도 전자책을 쓸 수 있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박사 모임, 또 이제 교육학과 숙대 박사 모임 하나 있고, 단톡방도 뭐 전체 모임도 있고, 박사들 모임도 있고, 막 그런 모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간 게 리치파카 그 모임도 있고, 언젠가 제가 시간과 여력이 되면 그 리치파카 모임의 아침에 그분이 리더하는 모임도 한번 돈을 내고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짬이 안 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모임도 있고, 건강한 상담자들의 모임이라고 어제 이제 그 차이랑 대표님, 포근한방 그 심리 상담 센터를 갔다 온 거는 그 건강한 상담자들의 모임의 호스트세요. 그 모임에 좀 갔다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또 하는 스터디 모임인데, 제가 이제 그 웨일즈 온이라고 그 네이버에서 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항상 아침마다, 꼭 아침마다도 아니에요. 이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뭐 새벽에 공부한다고 내가 화면 틀어놓고, 손만 이렇게 그 손 사진만 공유해서 하는 그런 온라인 스터디 모임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하다가 뭐 중간에 관둔 모임도 있는데, 여독이라고 여유로운 독서 모임. 그리고 이제 1급, 그러니까 한국 상담심리학회 1급 또 밴드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안에는 다양한 또 뭐, 이렇게 막 산행하는 모임도 있고, 둘레길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독서 모임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다 하는 와중에도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내면서 혼자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누군가 함께 갈 때 더 시너지가 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북새통 모임에 항상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그 이제 방장님께서 아침에 자신이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장면, 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 그 이제 시간이 찍혀지는 그 사진들을 항상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항상 읽는 책들이 있으세요. 그 모임이 있어서 주독이라고 뭐 주에 한 권씩 읽는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읽는 내용들을 또 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책도 읽고 싶고 저런 책도 읽고 싶고, 막 그 제가 막 책을 통해서 수혈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받죠. 그리고 책은 계속 사놓고 있는데 집중해서 못 읽고 있고 허리가 또 아파지면서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삶의 질이 좀 많이 요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 해에는 정말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태스크가 이제 논문을 한 2편 쓰기로 정말 이제 작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책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논문 관련된 자료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직을 한가 동시에 이제 금토일 약간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삶을 조금 제가 이번 연도에 마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그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뭔가를 가려면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확실히 이제 많이 느껴졌고, 뭐 페이와 상관없이 제가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일을 좀,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덕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직과 동시에 상담 교수가 됐고, 상담 교수가 되면서 이제 많은 또 슈퍼비전을 또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취득한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한 2014년도부터 그렇게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투입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격증 취득은 최근에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제가 많은 슈퍼바이저들을 만나면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위치가 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교수라는 어떤 직책을 얻게 되면서 되게 많은 주변에 이제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시잖아요. 물론 수련생들도 있지만 근데 정말 만나면서 교수의 위치라는 게 무엇인지 이 보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말투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회생활, 제가 이제 조직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조직 생활이라는 걸 또 해보면서 새로운 또 장면에 많이 좀 노출이 되는 상황이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투와 정말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자신의 어떤 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아마 저도 상담사 브랜딩에 관련된 강의를 특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유정민 코치님이라고 이제 그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가 되신 그 별마음 연구소의 이제 소장님이신데 그분의 강의도 좀 들어보면서 뭐 저번 지난주에 프로 개발러 그 강의도 듣고 하면서 상담사가 나를 정말 브랜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또 나름대로 소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수련생분들한테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좀 정리하고 또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브랜딩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의 사업체를 좀 갖고 사업가가 되는 게 저의 좀 최종 목표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근데 좀 제가 스스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회 조직 문화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면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묘 근처에 정말 종묘에 돌담이 보이는 제 사무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거기만 가면. 그래서 허리는 좀 많이 아프고 요즘 그 공부 후유증으로 좀 그렇게 아픈 것도 있지만 되게 좋은 분들을 또 많이 만났고, 어리지만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뭔가 일을 하는 분들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더 어린 나이에 배우지 못했다고 그게 뭐 지금 막 뭐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디 가서든
정말 청소부한테도 뭔가를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한테든지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봉숙회라고 저희 그 숙대 박사 모임 중에 제가 총무를 또 맡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주어지는 태스크들은 많이 늘어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또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체육회에서 이제 싱어 봉사도 하게 됐고,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늘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잘 체크를 해보고, 했던 것들 중에 뭐 버거웠던 게 있던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좋았던 점이 뭐, 이런 장단점을 좀 저는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느껴보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더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뭐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도 많이 좀 정리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좀 수용되는 마음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내 삶을 좀 정리해보고,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삶에 대해서도 25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래서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뤘구나 하는 이제 성취한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취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약간 현재 시제형으로 써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저를, 표현한다 그러면,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정성 있는 상담 심리사, 뭐, 심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를 갖고, 여러분들께 정말 진정성에 다가가는 상담사가 되고 싶고, 정말 제 이력을 하나하나씩 이번에 이제 교수가 되고 이직이 되면서 제 이력서에 써 있는 그 이력들을 하나하나씩 그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내가 쌓아 올린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많이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모아져서 나라는 어떤 심지라는 브랜드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약하고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항상 부족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이 목표를 향해서 왔더니 되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고 정말 이렇게 페이가 없던 상황에서도 정말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발돋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한편에는 내가 심리적으로 어둠이 있고 힘들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정말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내 진로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목표를 좀 가져보고 설정해보는 시간, 비전 보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져보는 시간도 본인에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요. 심지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였습니다.